서울의 마지막 약속.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제게는 오히려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임신 8개월, 저는 런던에서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운영하신다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 그 단 하나의 단서만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라 30살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엘리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분의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5시간의 수술 끝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파티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저는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의과대학이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대 중 하나였죠. 6년간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수많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26살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4년간의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고 수술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어떤 날은 36시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서서 잠든 적도 있었고 화장실에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했던 그 의사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 마침내 30살, 저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런던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뇌신경외과 병동이었죠.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고 뇌출혈 환자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뇌를 수술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인정해 주었고 과장님은 제 손기술을 칭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은 천재야. 손이 정말 섬세해. 1년 후 저는 영국 신경외과학회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뇌수술 기법 개발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시상식에 부모님이 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수술실과 병실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고 주말도 공휴일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홍차를 마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켄싱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의학 논문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비슷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을 뵈러 갔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부모님 댁은 런던 북부의 하이게이트에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이었죠. 넓은 정원이 있고 방이 10개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두 분 다 명문 의대 출신이었죠. 일요일 오후면 늘 부모님 댁에서 홍차를 마셨습니다. 고급 도자기 찻잔에 얼그레이를 마셨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즘 일은 어떠니? 순조로워요, 아버지. 이번 주에 수술 5건을 성공시켰어요. 그렇구나. 역시 내 딸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야, 결혼은 생각 안 하니? 저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요, 어머니. 일이 바빠서요. 벌써 30인데 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잖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살.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제시카는 변호사와 결혼했고 고등학교 친구인 소피아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일까 생각했습니다. 일만 하다가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선생님, 서울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인가요? 2023년 6월입니다. 일주일 예정이고 발표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친구였죠. 수진이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가르쳐 주었죠.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혼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4년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서울 학회 소식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뇌종양 수술 기법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2달간 준비했습니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습도가 높았죠.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간판이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밖을 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런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설레었기 때문이죠.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울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너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학회는 4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렸죠. 첫날은 등록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셋째 날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뇌종양의 저침습 수술 기법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발표장은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대학병원의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때때로 한국어를 섞어 썼습니다. 40분간의 발표였습니다. 집중해서 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가 물었습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 미만입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3% 낮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많은 의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나중에 공동 연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런던에서 왔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관광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병원에 견학 오시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인데 신경외과 시설이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보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학회가 끝났습니다. 남은 며칠은 여행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혼자 서울을 관광할 생각이었죠. 학회 마지막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코엑스를 나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치를 즐겼습니다.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런던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발작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사이신가요? 구급차를 부를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이상 지속되면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료 관계자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환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발작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5분을 넘기면 위급합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4분이 지났을 때 발작이 터졌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발작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는 걸 잊어서 그래요. 집에 가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남성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는 걸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성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런던에서 온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런던에서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성실함이 느껴졌죠. 3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였고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서울 관광할 계획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인사치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 받아둘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병원으로 가봐야 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단정했습니다. 의사 가운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았습니다. 김민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눈빛.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락해볼까? 아니면 이대로 잊어버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한강공원에서 만났던 엘리자베스입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서울 관광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나?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복궁 앞에서 만나요.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30살, 의사가 된 이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고 몇 번이나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을까? 아니면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을까? 결국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할까? 풀까? 묶을까? 결국 반 묶음으로 했습니다.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였습니다. 준비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호텔 식당에 갔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냥 같이 서울 관광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9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약속 장소에 섰습니다. 해태상 근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시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달려왔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역시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사실은 흥분해서 3시간밖에 못 잤지만요. 오늘은 먼저 인사동에 가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인사동은 지하철로 금방이었습니다. 전철을 타면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그 환자분 걱정되네요. 네,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했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통적인 상점들, 활기찬 거리, 아름다운 갤러리. 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예요. 우리는 쌈찌기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이에요. 많은 장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죠. 저는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자기의 곡선이 우아했고 자수장식이 섬세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영국의 골동품 상점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미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들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골목 구석구석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붓글씨 보이죠? 저분은 여기서 50년 넘게 붓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소중히 여겨요.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복원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한식은 괜찮아요? 물론이죠. 한식 정말 좋아해요. 그럼 근처에서 비빔밥이라도 먹을까요? 우리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이랑 돌솥 비빔밥이 맛있어요. 어느 걸로 할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주 비빔밥으로 할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화려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드셔보세요.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고소한 참기름, 매콤달콤한 고추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의 맛 중 하나예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예품점, 찻집, 갤러리.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다미 방이 아닌 나무 마루와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주문했습니다. 녹차 2잔 주세요. 차가 나왔습니다.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녹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바빠요. 정말 바쁘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걸요. 힘들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환자를 구하는 일이니까요. 민준 씨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감대였습니다. 오후에는 엔서울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요. 우리는 전망대를 돌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가 한강이고 저쪽이 강남, 저쪽이 광화문이에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한강에 가볼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녁은 타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삼겹살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쌈장에 찍어 상추에 싸서 드셔보세요.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해요. 회식 때도 자주 먹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자요.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건너편 빌딩의 불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안한 하루는 오랜만이에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하루 종일 보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의학과 일, 힘들죠? 네, 힘들어요. 야간 근무도 많고 긴급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교대 근무라 생활이 불규칙해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외과 수술은 길면 10시간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친구들은 저보고 유령이래요. 통 볼 수가 없으니까.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별이 안 보이네요. 서울은 너무 밝아서.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는 어디나 그런가 봐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별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온통 별로 가득 차 있었죠. 저도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매일 밤 별을 봤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밤길은 위험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내일도 안내해주고 싶어서요. 혹시 괜찮다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요. 푹 쉬어요. 네, 민준 씨도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명동의 복잡한 거리를 걷고 홍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된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빈대떡은 꼭 먹어봐야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거예요. 우리는 빈대떡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네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넘은 가게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세요.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15분쯤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죽을 기름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민준 씨가 빈대떡을 받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고소한 녹두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랑 자주 왔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일인걸요. 우리는 시장을 걸으며 여러 가지를 먹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부산은 해산물이 유명하고 전주는 한정식이 유명하죠. 다음에 지방에 가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다음엔 제주도에 가볼까요? 거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바다도 예쁘고요. 암당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어느새 민준 씨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뭐 할까요? 매일 다른 곳에 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남산, 이태원,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럼요.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젖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당신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죠.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명함을 주긴 했는데 연락이 올까?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연애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변했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가 즐겁고 미래가 기대돼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3일 후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이 런던에 돌아가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영상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이메일도 쓸게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런던으로 갈게요. 휴가를 내서 당신 병원도 보고 싶고 런던도 관광하고 싶어요. 정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약속해요.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벤치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엘리자베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말.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제주도에 갈래요? 모레 런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전에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주도요? 갑자기요? 네. 근무를 바꿨어요. 이틀 휴가를 냈어요. 같이 가요. 제주도는 정말 예뻐요. 저는 망설여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씨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따뜻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했습니다. 먼저 호텔에 가서 짐을 놓고 아쿠아플라넷에 갈까요? 네, 좋아요. 호텔은 애월에 있는 작은 리조트 호텔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죠. 짐을 놓고 우리는 아쿠아플라넷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수족관은 장대했습니다. 커다란 수조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고래상어 보러 가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가요. 우리는 거대한 수조 앞에 섰습니다. 숨 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인사동에서 사랑채라는 전통 찻집을 운영하세요. 평생 그 일을 해오셨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찻집 일을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꼭 소개해 줄게요. 어머니는 당신을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어머니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거든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수족관을 나왔습니다. 우도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도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에메랄드빛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바다는 특별해요. 우리는 해변에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섭지코지에 갔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서였죠.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대사는 어디서 배웠어요? 지금 즉흥적으로 지어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별이 많다. 제주도는 별이 잘 보여요. 도시와는 다르니까요. 우리는 누워서 별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카시오페이아고요. 대단하다. 별을 잘 아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에서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별을 많이 봤어요. 영국의 시골이었지만.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닮은 점이 많네요. 그러네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각자 방을 쓰죠. 2개 예약했으니까.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네, 당신도요? 네.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랑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팔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민준 씨가 배웅을 나와 주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2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안에 꼭 연락할게. 매일 메시지 보내고 영상통화도 할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런던으로 갈게. 휴가를 내서 꼭 갈게. 기다릴게요. 민준 씨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엘리자베스.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민준 씨. 정말,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갈게요. 조심해서 가. 연락할게. 네. 저는 출국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옆자리의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일부가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인데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켄싱턴의 작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2주간 비워뒀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걱정되니까 연락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요? 나도 집에 도착했어요. 당신 생각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회진, 진료.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수술이 2건 있어. 잘 지내요? 처음 이틀간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잘 지내. 오늘은 응급 환자가 많이 왔어. 당신 생각하고 있어. 사랑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4시간, 6시간, 12시간, 5일째부터 답장이 끊겼습니다.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민준 씨, 왜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요. 무슨 일 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고라도 당했나?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수술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관련 사고 기사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교원은 현재 해외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 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 그럼 무사하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봉사를 간다면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짧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퇴근길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분, 2분, 3분. 테스트기를 보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아기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너무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생겨서 기뻤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다음 날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료인 산부인과 의사가 제 배를 보았습니다. 축하해, 엘리자베스. 7주 정도 됐네. 초음파 화면을 보았습니다.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건강한가요? 아주 건강해. 축하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배는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안 된다면 이메일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엘리자베스예요.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 지금 당신의 아기를 임신했어요. 7주째예요. 연락 주세요. 제발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혼자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하이게이트의 빅토리아 양식 저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자베스 아가씨.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홍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 얘야,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찻잔 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의사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멍청한 것.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느냐. 우리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다니.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워라,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한다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 집에 2번 다시 올 생각 마라. 유산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발 정신 차려.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의사로서의 경력도 끝장이라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다음 날, 저는 병원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은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야?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무슨 사정인데? 자네는 우리 병원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장님은 눈치챘습니다. 혹시 임신했나? 네.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일은 계속할 수 있잖아. 휴가를 쓰고 복귀하면 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여러 사정상 부모님과 연을 끊은 상황에서 병원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감이지만 자네의 의사를 존중하겠네. 행운을 비네.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다시 생각해봐. 너는 훌륭한 의사야. 아기 낳고 돌아와. 우리가 기다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내 아기가 더 중요해.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건강한 아기 낳아. 연락하고 우리 친구잖아. 저는 감사했지만 슬펐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런던 외곽의 브렌트퍼드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생활비는 비쌌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민준 씨도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기가 있는데.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돈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식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임산부는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산모님, 이렇게 마르면 안 돼요. 잘 드셔야죠. 아기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을 샀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었죠. 빵, 우유, 과일,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5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자. 민준 씨를 찾아야 해.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해. 혼자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항공권을 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500파운드였습니다. 돌아올 돈은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의학서적 2권, 민준 씨가 준 명함 한 장. 그것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런던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빅벤, 타워브리지, 템스강. 제가 평생을 보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하이게이트 언덕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왕복이신가요? 편도요. 돌아오시는 날짜는 정하지 않으셨나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티켓을 발권해 주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준 씨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나를 거부하면? 만약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낯설었지만 어딘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역행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시 왔어요, 민준 씨. 꼭 찾을게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는 동대문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룻밤에 25,000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민준 씨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면회는 예약제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김민준 교수님 계신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명함이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병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민준 씨가 나타날까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지나가던 한국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돈을 꺼내셨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거 받아서 밥 사 먹어. 뱃속에 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겨 먹어야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버리셨습니다. 괜찮긴.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 저는 그 돈을 보고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민준 씨가 했던 말. 우리 어머니가 인사동에서 사랑채라는 찻집을 하세요. 찻집, 인사동, 사랑채, 그 단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 일대의 찻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의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 한 집 들어가 물었습니다. 저기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의사인데 35세 정도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손님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떤 가게에서는 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사과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루에 10군데씩 돌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작은 찻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랑채. 민준 씨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찻집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여성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김민준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 씨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눈빛. 여성이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영국에서 왔어요. 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여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배를 보았습니다. 불러온 배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 민준이 아이니?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개월이에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3개월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영숙이야. 민준이 엄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민준 씨 어머님이세요? 그래, 민준이랑 똑 닮았지? 눈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를. 영숙 씨는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렴. 감기 걸리겠다.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영숙 씨는 안에서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영숙 씨가 따뜻한 차를 타주었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우선 이거 마시고 몸부터 녹이렴.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단다. 케냐에 있어. 4개월째야.
그럼 제 연락을 못 받으셨던 거군요. 그랬을 거야. 거기는 통신 사정이 거의 없거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는 오지래. 한 달에 한 번 위성 전화로 나한테 연락하는 게 전부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모르는 거구나. 내가 임신한 것도, 내가 한국에 온 것도 그렇겠지. 민준이도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 애,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단다. 제 이야기를요? 그럼 물론이지. 영국에서 온 예쁜 여의사를 만났다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이야기했어. 케냐에 가기 전날까지.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 씨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니? 2달 후라고 하더구나. 12월 초쯤에.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 2달만 기다리면 민준 씨를 만날 수 있어.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무르렴. 2층에 방이 하나 있어. 좁지만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요. 무슨 소리니? 우리 손주 엄마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잖니.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당연한 일인걸.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부터 저는 영숙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찻집 2층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인사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임산부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해. 한국의 전통이란다. 아기한테 좋아.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야지. 많이 먹으렴.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영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남 돕는 걸 좋아했지. 어머님, 민준 씨 이야기 더 해주세요.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단다. 그때 응급실 의사들이 민준이를 살려줬어. 그 후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구나. 고등학생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 병원 봉사, 요양원 봉사. 정말 착한 아이야. 저는 상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준 씨의 모습을. 착한 아이였군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정말 착해. 너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 아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성실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8개월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기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기뻐요. 나는 손자가 좋겠네. 민준이를 닮으면 좋겠어. 저도요. 영숙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초음파를 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기뻐했습니다. 손자네, 우리 손주. 병원을 나오자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아니요. 민준 씨가 돌아오면 같이 정하려고요. 그게 좋겠구나. 12월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기뻐해 줄까? 아니면 놀랄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대. 내가 마중 나가야지. 같이 갈래?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머님이랑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 금방 데리고 올게. 영숙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찻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4시, 5시, 6시.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까맣게 탄 피부, 길어진 머리카락과 수염,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쪽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배낭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배를 보았습니다. 크게 불러온 배를. 내 아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들이야. 민준 씨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연락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라고?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준 씨가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배를 피해서. 고마워. 나를 찾으러 와줘서. 한국까지 와줘서. 우리 아기를 지켜줘서.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영숙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가족이야. 분명 잘 될 거야.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엘리자베스와 아기 제대로 책임질게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민준이인데.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지 의료 봉사였어.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라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었어. 한 달에 한 번 위성 전화로 어머니께 연락하는 게 전부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미래예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런던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연락 안 했어요. 인연을 끊었어. 민준 씨가 놀랐습니다. 왜?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났어. 유산 상속도 안 시켜준다고.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탓이야.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이 아이가 있고 당신이 있으니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지켜줄게. 런던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병원에 가자. 제대로 검진 받아야지.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의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한 달 후입니다. 1월 초네요. 산모님 상태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날 수 있대. 응, 내 아들, 기대된다. 병원을 나오자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결혼해 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응, 더는 못 기다려.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아들의 엄마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저는 울었습니다. 네, 기꺼이 결혼할게요. 민준 씨가 일어나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혼인 요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민준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찻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주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였습니다. 민준 씨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왔습니다. 민준 씨, 아파.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자. 영숙 씨도 깨어났습니다. 내가 가방 챙길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엘리자베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8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준우, 이름은 김준우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민준 씨를 닮았습니다. 준우야, 아빠야, 사랑해. 그 순간이 평생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